평범한 화요일 강남 최고급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 3년차 직원 윤서연은 오늘도 완벽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신대요. LS그룹 강태준 회장님과 가족분들이요. 팀장의 긴장된 목소리에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선 70대 노신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실수라도 할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매장을 울렸습니다. 그 흉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제 흉터의 모양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정적 속에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LS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백화점 직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회장실에서의 만남.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와 20년 전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습니다. 회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의 삶에 숨겨진 20년 전의 진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과 20년 전 사라진 재벌가 아이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장품 매장의 환한 조명 아래서 또렷하게 비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이질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거울 속 얼굴이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죠. 서연 씨, 이번 주 실적 정말 대단해요. 역시 우리 매장의 에이스. 팀장님의 칭찬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이블린 화장품 코너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 강남 최고급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일하는 제 모습이 때로는 꿈만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품 홍보가 잘 된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양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초과 근무를 했으니까요. 손님들 앞에서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 안에서 흔들리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24살 화려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윤서연.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안에 숨겨진 어둠을 알지 못했죠. 서연아, 왔니? 병실 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양어머니의 약한 목소리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10년 전 보육원에서 저를 데려가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오니까 더 좋지. 그런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양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걱정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폐암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을 들은 지 벌써 6개월. 그 이후로 제 삶은 병원과 직장을 오가는 두 개의 점을 잇는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약은 잘 드셨어요? 짧은 대화 후 양어머니는 곧 잠이 드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제 왼손등에 있는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꽃 모양의 자국.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단서였죠. 그날 밤 여느 때와 같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먼지 속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예은아, 예은아. 낯선 이름을 부르는 절박한 외침. 그리고 좁아지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공포. 으악! 숨이 턱 막힌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램프를 켰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빛이 제 공포를 조금씩 몰아냈지만 심장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죠. 이런 악몽은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혔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제가 자주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모의 상실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좁은 공간이나 무너지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어버리는 공포, 원인 모를 트라우마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환청까지 들렸죠. 하지만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은이라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도시의 소리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침대로 돌아와 왼손등의 화상 자국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있었다는 이 자국. 선생님들은 제가 4살 때 보육원에 왔다고 했지만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4살부터 시작된 것처럼요. 누구였을까? 나는 누구였을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했으니까요.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을 한 채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하루.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컨실러, 아이라이너, 립스틱, 조각조각 얼굴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요. 완성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딸이 아닌 그저 고아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 진짜 모습을 찾아달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왼손등의 화상 자국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흉터가 저를 어딘가로 이끌 거라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저 서연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팀장님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신대요. LS그룹 강태준 회장님과 가족분들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LS그룹은 이 백화점의 소유주였고 회장 가족의 방문은 큰 행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희 코너에도 오실까요? 당연하죠. 우리 메이블린은 LS그룹 화장품 계열사와 협업 중이잖아요. 모든 제품 진열 상태 한번 더 확인하세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매장 전체가 갑자기 전쟁터처럼 바빠졌어요. 직원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죠. 저도 서둘러 신제품 코너를 점검했습니다. 오후 2시 매장 입구에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고개를 들자 몇몇 사람들이 매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위험 있는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중년 여성과 젊은 남성이 따라오고 있었죠. 이쪽이 메이블린 코너입니다. 최근 저희 화장품 계열사와 협업한 제품도 있습니다. 백화점 지점장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굳이 이런 곳까지 둘러보실 필요 있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으신데. 회장 뒤에 있던 젊은 남성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현우 회장의 사위라는 소문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지. 넌 나중에 와도 돼.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신제품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이 제품이 새로 나온 건가요? 갑자기 강 회장이 제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했어요. 네, 회장님. 이번 달 출시된 신제품 라인입니다. LS 코스메틱과 협업한 제품이에요. 그렇군. 회장의 시선이 제 얼굴을 잠시 훑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상하게도 회장의 눈빛에 가슴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그렇게 특별한 제품이라고? 정현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신제품 중 가장 비싼 세럼 병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조심하세요. 그건 제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에서 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과 함께 진한 보라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파편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희가 치울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현우는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어머? 서연 씨, 손 다쳤어요. 동료의 외침에 손을 보니 유리 파편에 작게 베어 있었습니다. 피가 맺혔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빠르게 손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상처예요. 손수건이 피로 물들자 왼손등에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왼손 등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놀라서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제 손만 바라봤어요. 꽃 모양의 화상 자국. 회장의 중얼거림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제 흉터의 모양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손을 감추려 했지만 회장이 다가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내 이름이 뭐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은입니다. 몇 살이지? 스스물넷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LS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백화점 직원 앞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나가시죠. 정현우가 황급히 회장의 팔을 잡았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비서. 회장이 뒤에 서 있던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단단해졌어요. 네, 회장님. 이 직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오늘 안으로.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정현우가 놀라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다시 물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보육원이지? 천사의 집이요. 4살 때부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오늘 퇴근 후에 내 사무실로 와주게. 중요한 얘기가 있네.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정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팀장님이 다가와 속삭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왼손등의 흉터가 따끔거렸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LS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6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아침 백화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었죠. 서연 씨, 오늘 업무는 면제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LS그룹 회장님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 손등의 화상 자국을 알고 있었을까요? 윤서연 씨이신가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비서의 말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어요. 왼손등의 흉터가 따끔거렸습니다. 60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강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게. 서연 씨. 회장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제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회장이 천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네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네. 4살 이전의 기억이 있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4살 때 보육원에 왔다고 했어요. 그 이전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이전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비어있는 공간 같았어요. 회장은 책상 위의 파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자네에 대해 조사했네. 보육원 기록, 입양 서류, 모든 것을 확인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살 이전의 기록은 전혀 없었어. 마치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평생 알고 싶었던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게. 회장이 낡은 신문 기사를 건넸습니다. 20년 전 날짜의 조선일보 일면이었어요. 강남 JS 빌딩 붕괴, 사망자 37명, 미라클 차일드 기적적 생존. 기사 옆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왼손등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랬을지도 모르네. 그래서 DNA 검사를 부탁했어.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가 놓였습니다. 의학 용어로 가득한 보고서였어요.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네. 자네는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자네는 내 친손녀 최예은이야.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 아니,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 미현이와 사위 민우가 있었네. 20년 전 그들의 딸 예은이가 4살 때 납치되었어.
그리고 며칠 후 JS 빌딩이 무너졌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예은이를 찾지 못했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지. 그런데 무너진 건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여자아이가 있었어. 미라클 차일드라고 불렸지.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악몽 속 장면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무너지는 건물, 먼지, 그리고 누군가 예은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 아이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기억을 잃었고 신원도 확인할 수 없었어. 그리고 보육원으로 보내졌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왼손 등에 화상 자국. 예은이가 3살 때 다친 거야. 꽃 모양 쿠키를 구울 때 뜨거운 오븐에 손이 닿았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렴풋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부엌, 달콤한 냄새,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증. 미연이와 민우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 예은이가 사라진 후 너무 괴로워서 한국을 떠났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딸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눈빛이야. 네, 어머니 미연이의 눈빛과 똑같았어. 그리고 화상 자국을 보는 순간 확신했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현우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직원을 불러서? 그의 말은 테이블 위에 DNA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견우, 이 아이가 바로 예은이야. DNA 검사로 확인됐어. 정현우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는 사기꾼이라고요. 그의 외침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견우, 조용히 해! 정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이런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는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문이 닫히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 마라. 예은아, 아니. 서연아, 모든 것을 천천히 진행할게. 너의 의사를 존중할 거야.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윤서연? 최예은? 아니면 그 둘 다인가요? 방을 나오는 동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리고 정현우의 눈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나는 누구지? 윤서연인가, 최예은인가. 두 개의 이름 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며 잠들 때마다 조금씩 다른 꿈을 꾸었어요.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예은아, 어디 있니? 예은아. 매장에 출근했지만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제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들도 강 회장과의 만남 이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겠죠.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5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느꼈어요.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미소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앉으세요. 윤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정현우는 서류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지난주 화장품 파손 사건 기억하죠? 회사 물품을 고의로 손상시킨 혐의에다 고객 응대 분란까지 접수됐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정현우가 일부러 화장품을 떨어뜨린 것인데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현우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내가 뭘 했다는 거죠? CCTV를 확인해 봤지만 당신이 부주의하게 진열대를 건드려서 제품이 파손된 것으로 나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CCTV를 조작했단 말인가요? 뱃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예요. 퇴직금은 없어요. 앞으로 LS그룹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정현우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증오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현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재산을 노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은 씨! 그가 제 다른 이름을 비웃듯 말하는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반격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제 말에 정현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무언가 그가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할아버지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현우의 해고 시도가 실패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정현우가 해고를 시도했다고 들었다. 걱정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어요. 할아버지, 정현우 씨는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구나.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현우는 내가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단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정현우는 우리 회사 막내 이사였지. 내 딸 미연이와 결혼하길 원했지만 미연이는 민우를 선택했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고 너 예은이가 태어났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현우는 그런 미연이를 계속 집착적으로 좋아했단다. 그리고 질투심에 어느 날 너를 납치했어.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낯선 남자의 얼굴, 어두운 공간, 그리고 두려움. 도주 중에 그는 너를 JS 빌딩 지하 창고에 가뒀어. 그 빌딩은 곧 안전 점검으로 폐쇄될 예정이었거든. 하지만 그때 건물이 무너졌지.
눈물이 할아버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정연우는 내가 그 무너진 건물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어.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 경찰 수사도 미궁에 빠졌고 그는 사고 후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국 내 다른 딸과 결혼했어. 할아버지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연우가 저를 납치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저를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건가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살아남았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정말 기적이었어. 무너진 건물 속에서 72시간 후에 구조된 미라클 차일드. 그게 바로 너였어. 순간 악몽 속 장면들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소리, 먼지, 어둠,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정연우는 내가 돌아오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널 해고시키려 한 거야.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우의 공포에 찬 눈빛, 그의 필사적인 방해, 모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저를 납치했다는 걸 아셨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CCTV 영상이야. JS 빌딩 주변 상점의 오래된 백업 테이프에서 발견됐어. 정연우가 너를 안고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 분노와 슬픔,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의 20년을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정연우였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어요.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거야. 정연우의 범죄는 반드시 밝혀질 거고 너의 부모님, 내 진짜 부모님은 너를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진짜 부모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하지만 20년 동안 저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할아버지의 눈에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미국에 있어. 내가 연락했어. 그들이 곧 한국으로 올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던 허전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연이자 최예은으로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양어머니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예은이라는 것, 20년 전 납치되었다는 것, 그리고 곧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어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아니,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넌 항상 내 딸이야. 하지만 내 진짜 가족을 찾았다면 그건 축복이란다.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걱정 마. 두 가족 모두 사랑할 수 있어. 내 마음은 충분히 넓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양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안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숨이 막혔어요. 버스 안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꿈은 더 선명했어요. 무너지기 전에 JS 빌딩 지하 창고, 어둡고 습한 공간, 그리고 정연우의 젊은 얼굴. 착하게 있어. 예은아, 곧 엄마가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갑자기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의 원인, 좁은 공간과 무너지는 소리에 대한 공포, 모두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은아, 아니,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있어요. 혹시 그래, 내 부모님이 오늘 오전에 도착하셨단다. 저녁에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난다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하루 종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옷을 갈아입었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정말 그들의 딸일까?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자택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호화로운 대저택 앞에서 한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정부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로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였습니다. 여자분은 저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남자분은 제 코와 입술을 닮았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팠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은아, 여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나온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단어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이기도 했어요. 여자분, 아니,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예은이구나.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 그 품은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 딸.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 후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미국으로 이사한 건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너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방은 그대로 두었단다.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기억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등에 화상 자국을 쓰다듬었어요. 이건 내가 3살 때 생긴 거야. 크리스마스에 쿠키를 굽다가 오븐에 손이 닿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확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부엌, 크리스마스 트리, 쿠키 냄새, 그리고 아프다고 울던 제 모습. 어머니가 손을 잡고 괜찮아, 예은아. 엄마가 불어줄게. 하며 다독이던 모습. 기억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연우의 범죄가 언론에 공개됐다. 모두의 시선이 텔레비전으로 향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정연우의 과거 납치 범죄와 현재 LS그룹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무너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아니, 예은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윤서연으로 살아온 24년의 시간도 최은으로 태어난 사실도 모두 저의 일부예요.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자라났어요. 두 가족 모두 사랑하고 싶어요. 제 과거와 현재를 모두 받아들이고 싶어요. 부모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비쳤습니다. 할아버지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을 보러 갈래? 어머니의 제안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제 방. 그곳에는 어떤 기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가고 싶어요. 대답하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연이자 예은으로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으니까요. 긴장되나요, 예은 씨?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물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예은이라는 이름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었어요. 네, 많이 떨려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4년 동안 서연으로 살았고 이제는 예은으로도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개의 이름 하지만 하나의 삶. 더 이상 정체성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LS그룹 화장품 계열사 임원 취임식 날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연구개발 및 마케팅 담당 임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도구였으니까요. 예은아, 곧 시작해. 문 앞에서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양어머니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죠.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객석에는 할아버지, 어머니, 양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 그리고 최은입니다. 첫 마디를 꺼내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개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한 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20년 전 건물 붕괴 사고에서 살아남은 미라클 차일드, 그리고 잃어버렸던 LS그룹의 상속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적의 생존자나 재벌가의 상속녀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제 안에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오늘 저는 LS그룹의 새 화장품 라인 듀얼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피부 타입과 개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취임식 이후 할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뷰티풀 비기닝 재단은 재난 생존자와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이 재단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심리치료와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예요. 저처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예은아, 내 할아버지로서 너무 자랑스럽구나. LS그룹은 이 재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제 상처는 다른 이들을 돕는 힘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양어머니의 병실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곧 좋아지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여행도 가요?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소가 어렸어요. 서연아 아니, 예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1년 후 뷰티풀 비기닝 재단의 첫 번째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JS 빌딩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새 건물이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어요. 윤서연인지 최예은인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이며 그것이 제 강점이라는 것을요. 청중 속에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재난 생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우리를 만들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깨지고 다시 붙여진 도자기가 더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니까요.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같은 아픔과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센터의 정원에서 화창한 봄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왼손등의 화상 자국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표식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은아! 고개를 들자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양어머니까지 제 가족들이었습니다.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기다렸어요. 그들을 향해 달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윤서연이자 최혜은입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세계를 모두 품은 한 사람. 더 이상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제 일부가 되었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살아남은 작은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윤서연이자 최예은으로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두 개의 이름, 하나의 삶.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